자, 그래서 이제 슬슬 준비한 이제 일부 순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팔콘 환생 3개월 기념차로 준비된 이번 순서, 먼저 그 일부 코너 제로팔콘 환생 3개월 기념, 제로팔콘과 함께 돌아보는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기존 PPT 갖다 재탕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기분 탓이고요. 아무튼 오신 김에 중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채팅창은 꾸준하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오늘 방송 상태는 괜찮구나, 오늘은 안 터지겠구나,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예요. 제발 채팅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환생 3개월을 기념을 해서 준비한 또 이제 일종의 회고록 돌아보기 및 이제 유입 설명회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와, 벌써부터 다들 함성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PPT 순서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라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추가된 게 많이 있긴 해요. 이제 데뷔 방송 때 진행했던 유입 설명회보다도 조금 더 분량이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로 편집할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없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폴라리스 얘가 글쎄 너 이 새끼 편집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너 9일 뒤에 편집 가능하다 새끼야를 박아버려가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더 추가 편집은 안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추가 편집은 더 이상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슬슬 한번 이 순서 다 같이 한번 돌아보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주의사항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더 길어졌어 내용. 자, 갑니다. 본 회고록은 인터넷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무려 3개월을 맞이하는 환생 3개월차 버티버 제로팔콘의 환생 이후 3개월을 돌아보기 위해 제작된 돌아보기 컨텐츠이며 13년 만에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을 맞이하는 만큼 지난 3개월간 어떻게 지난 행보를 이어갔는지 차근차근 돌아보며 이번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신규 유입층 도움용 컨텐츠입니다. 방송과 이야기에 이렇다 할 만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유입분들에게도 많은 부분이 쉽사리 이해될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대충 넘길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한 만큼 절대 심한 비난과 태클을 걸지는 말아주십시오. 모두가 만족해하는 이야기와 모든 사람에게 100% 인정받는 방송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 성장을 돌아보는 것이 이번 방송의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긴 말 안 해도 다 알고 이해해줄 수 있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다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잖아요. 가 되겠습니다. 엄청나요. 제가 말했죠? 엄청나다고? 아무튼 뭐라 이제 더 내용을 더 끄적이면서 내용이 더 길어졌어, 이상하게. 아무튼 좀 많이 길죠? 이런 내용 특 다소 지루하고 현학적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요약본 주의사항도 하나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조금 줄였어요. 메네라 마인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식으로 쓸데없는 태클을 걸거나 싸움을 거는 행위 등으로 본 방송 진행자 및 다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기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 젠틀하고 멋진 시청자의 자세가 아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상호간의 존중을 지켜주자는 마음으로 실수도 민감해질 줄 알도록 하자. 그러니 그 사람의 부족하고 어설픈 부분에 절대 심한 태클을 걸지 말자. 가 바로 오늘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솔직히 좀 더 길다 그러면은 진짜 개씨 편하게 간다면요, 나 오늘 3개월 차고 오늘 이제 유입 설명회 진행할 건데 이제 니네가 너네가 나보다 더 방송 많이 봤답시고 이제 뭐 이제 대법관 마냥 엄근진 받고 이제 뒤 등받이 의자 뒤에다가 기대가지고 이제 대충 깔보는 시선으로 꼬라보면서 진짜 개찐따 마냥 이제 이딴 식으로 별의별 말을 다 짓거리는 막 그런 거 하다면은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딴 사람들한테도 다 불편한 상황이고 하니까는 걸리면 뒤지니까 나한테 걸리면 뒤지니까 괜히 그런 짓 하지 마라.
대충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의사항이 기나긴 내용의 주의사항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챕터입니다. 프롤로그 챕터. 그 다음에 간단한 제로팔콘의 소개사항 뭐 그런 거, 뭐 간단한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그래서 이 제로팔콘 이 새끼는 대체 누구냐? 얘가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제 이렇게까지 또 환생 3개월이고 그리고 나발이고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냐?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제로팔콘은 누구냐? 제로팔콘은 한때 취미로 세상과 시대를 이야기하던 이름 없는 이야기꾼이자 붕괴 직전의 세계에서 질서와 균형을 관리하던 암흑 정무관이고요. 현재는 임무가 다 종료된 후에 관측자 신분으로 현대 세계에 정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세상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그런 버튜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관호하는 내용 있죠? 요거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 뒷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본인이 이제 과거 2013년도에 3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했던 점을 반영한 사항이다. 예, 아프리카 TV 현재는 숲이 됐죠. 현재는 이제 숲이 됐죠. 예, 물론 지금도 동시 송출을 별도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시 송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 13년도까지, 그러니까 2013년도에 6개월 정도 깔짝 방송을 하다 말았고 정확하게 13년이 흐른 2026년인 지금에 다시 한번 발을 들이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년 그놈의 환생이란 게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13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기나긴 환생 기간이면은, 그러니까 13년 정도면은 굳이 그러면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뭐 평소 네 하던 거나 그냥 신경 쓰면 되지 않겠냐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환생을 한 이유가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13년 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재밌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그저 들이받다시피 했던 지난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돼서 약간 그렇게 이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아, 진짜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도 그렇게까지 쉽게 뭐 깔짝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거를 깨닫고 이제 이거는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부딪히게 되면서 진짜 채널 성장은커녕 별다른 수확도 없이 그냥 제대로 된 주목을 못 받고 그냥 이제 막 시청자가 있든 없든 막 그렇게 대충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흐지부지 끝나버린 지난날이었는데, 그날에 그딴 식으로 끝나버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고, 그 어설픈 마무리를 좀 제대로 만회를 하고자, 이게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과감하게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에는 사실 또 별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냥 뭐라 얘기해야 되지? 약간 좀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은, 여기에는 지금은 따로 적진 않았는데 현생살이가 좀 많이 치여 살다 보니까 좀 약간 제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해서 아마 이것도 후술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여정에 있기도 하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환생 준비하면서 그러면 뭐 걱정되거나 무서웠던 점이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일단 지난날에 한번 그렇게 과거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긴 했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그때처럼 뭐 또 별다른 주목도 못 받고 그냥저냥 끝나버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건 생각도 들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무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못하고 끝나버리면 어쩌지? 또다시 옛날 그 악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반복되면 어쩌나 하는 거, 그런 것도 걱정도 좀 많이 됐었고, 아, 버튜버 내가 이거를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 존재의 기록을 이게 내가 제대로 남길 수 있긴 한 걸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 등등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남긴다든지 뭐 사실 대다수의 뭐 유튜브 영상들이라던가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브이로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 다 이제 일종의 영상 일기잖아요, 사실. 약간 그런 식으로 기록 남기는 거. 예. 이따 후술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현재는 뭐 여기 있는 고민거리들 중에 대부분은 좀 잘 이겨낸 상태입니다. 일단은요. 뭐 앞으로 더 새로운 고민거리가 들어설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멈춘 거 아니지 방송? 예, 슬슬 환생 3개월 차 들어가는데 뭐 느끼는 점은 따로 없었느냐? 있었죠. 좀 많이. 이게 분명 저는 이게 시작을 어차피 취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고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 또 하면 할수록 계속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해야 될까나? 이게 잘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욕심이나 야망 수준인 건지 아니면은 하나의 의욕이자 목표인 건지 그거는 제 스스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투명한 상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좀 많아지는데 왜 잘 안 될 것 같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좀 불투명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불투명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이 잘 될까 싶은 사항들도 좀 많이 있었고 왜 자꾸 내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까 싶었던 거랑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13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이 확실히 많이 나아지긴 했다 라는 그런 사실들도 보여지고 근데도 물론 이제 제가 아직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들도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아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좀 감개무량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사실 좀 이게 좀 킥이긴 한데 킥 아닌 킥이긴 해요. 사실 요게 좀 결정적인 건데 남자 버튜버는 그러니까 B형 남캐를 사용하는 남자 버튜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죽했으면은 이제 과로사님이 자기 트윗 그러니까 그런 트윗을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남자가 인방계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냥 남캠이 되어서 광대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될까 말까다 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뭐 저도 저만의 페이스나 저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냥 천천히 가고 싶다 그뿐인 거지. 아무튼 대충 그런 상태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 아바타랑 그리고 제 컨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판때기만 깔고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RP나 뭐 그런 컨셉 같은 게 별도로 존재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버추얼 아바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씩 더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작가님을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요거를 좀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캬랑 마만 작가님께 한번 초대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것까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따로. 아무튼 그럼 이제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설정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아바타 캐릭터는 본명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예, 아리피에 팔코네라 루미나르라는 본명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루마니아어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이 세 개가 이렇게 다 루마니아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리피에는 루마니아어인 요 아리파라고 읽는 게 맞나, 아무튼 날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날개를 지닌 자 내지는 날개가 도단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코네아는 이제 뭐 그냥 팔콘이죠. 예, 팔콘이잖아요. 매 계열 의미하고 그냥 제 닉네임 기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도 가능하다. 뭐 애초에 제가 13년 전에 사용했던 닉네임도 팔콘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미나르, 루미나 빛 내지는 희망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따왔고요. 어둠 속에서도 남는 빛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의 뜻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윙 어서와요. 네, 인사 이제 받네. 그래서 이제 이름의 뜻은 날개를 가진 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어도 자기가 빛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져진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금 쓰고 있는 이 닉네임인 제로팔콘은 이제 현재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래전에 살았던 캐릭터이긴 하다 보니까 현재로 넘어와서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현대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이름이고요. 일종의 그냥 관측자 명칭이다라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본명 있잖아요. 여기 이 내용, 아리피의 팔코네아 루미나르라는 요 내용, 이거 자체는 이제 와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진짜 제 일종의 옛날 이름으로 취급이 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생연도 시기상으로는요, 이제 1446년도 기록상으로는 1446년생 출신이고요. 8월 26일이 바로 제 생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놀랍게도 8월 26일은요 제 생일이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바타 생일이니 뭐니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제 생일이 맞아요. 8월 26일이. 아무튼 8월 26일은 실제 제 생일이 맞고요. 연도만 이제 딴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 나이는 26년도 기준 RP상으로는, 여기 괄호상에 RP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RP상의 나이. RP상으로는 580세 정도가 됐고요. 신체 나이는 별도로 30세로 추정이 된다. 요 괄호 내용도 사실 좀 킥인데 이게 실제 나이에 가깝다. 30이라는 요게 이제 실제 나이에 가깝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제 SNS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냥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이 같은 거 적을 때 이제 RP 580 실제 30 막 이런 식으로 나이를 적었을 거, 그런 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아저씨이긴 하죠. 30이면은. 아무튼 추가사항, 블라드 3세보다 약 19살 연하다 그렇게 써있고, 블라드 3세가 누구냐, 대충 드라큘라 모티브가 된 이제 루마니아 왈라키아 공작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블라드 3세보다 19살 연하라는 약간 그런 설정이 있고요. 16살이었나 19살이었나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아마 이게 표기가 잘못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혈혈관계는 아닌데 그냥 실제로 그냥 동네 아는 삼촌이라 부를 정도의 사이예요. 그냥 그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46년도죠 1446년도 출신인 만큼 이제 르네상스 초입시대고요. 르네상스 초입시대에 태어난 그쪽 세대고요. 융세시대 말기에 피비린네 플러스 새시대의 문턱을 동시에 경험을 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체 프로필이고요. 신장은 약 183cm에 체중 한 105kg 정도는 되는 캐릭터입니다. 종족은 보다시피 이제 단피르고요. 인간 종족인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던데 놀랍게도 단피르가 제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 게 반쪽은 인간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인간 아빠랑 엠파이어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단피르라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적은 아까
언어 이름 소개할 때 잠깐 다뤘지만 이제 이 캐릭터의 국적은 현재 루마니아라는 국적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세계의 루마니아예요. 대체 역사 내지는 이제 평행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평행 세계 속에 이제 루마니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그쪽 세계의 루마니아 출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출신지는 현대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트란실바니아주의 클루지나포카시에서 태어난 캐릭터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속 부분은 소속은 이제 한때 루미나르 가문이자 이제 그 가문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제 암흑 정무관 대의회인 이제 스페란차 대의회라고 하는 그 의회에 소속돼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두 세력 다 이제 몰락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소속이다. 소속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제 직위는 뭐 보시다시피 암흑정무관이라고 써있는데, 이 암흑정무관이라는 게 뭐하는 존재냐, 세계관의 시간선과 또 이제 사건의 균형을 지키고 그 기록을 수정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시대 때 사람에 해당될 수 있는 애인데, 얘가 지금 현대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 그 사연은 지금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일단 과거시대 때 있었던 그런 각종 임무들은 종료된 상태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이제 관측자 신분으로서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각종 사건의 개입보다는 오히려 기록을 남기는 것을 택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보다 남긴다를 택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숨찬 것 같은데 약간 아무튼 지금 방송 상태 괜찮죠? 지금 채팅창이 멈춰 있으면 제가 좀 살짝 불안하거든요. OBS 터진 건가 아닌가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괜찮냐고요? 숨이 좀 약간 차긴 합니다.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캐릭터에 가지고 있는 이 배경사항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얘가 아까 담피르라고 했죠. 반 인간 반 뱀파이어라는 존재예요. 담피르라는 애들은. 그래서 담피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인간들한테는 100%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신의 존재다로 그렇게 인간들한테는 불신을 당하고요, 뱀파이어들한테는 이제 인간의 피가 섞여 있는 존재다 해가지고 이제 불완전한 존재라고 자기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딱히 두 종족한테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벌어졌던 이제 각종 뭐 전쟁과 학살의 시대 속에서도 결국 그 양쪽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양쪽 어디에도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택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냥 남겨진 쪽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 뭐 추가를 하고 싶었던 사항은, 불신 외에도 이제 약간 좀 사람들 사이에선 약간 좀 소문 같은 그런 거를 좀 많이 듣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불운의 상징이다, 약간 그렇게 좀 약간 불행 내지는 불운의 상징이다, 약간 그런 식의 소문 자체가 좀 돌고 돈다,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도 추가는 못했고요. 근데 이게 왜 그거를 추가를 하고자 했냐면은, 뭐 아까 제가 억까 당하고 보면 알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OBS가 터지는 그런 거 있죠. OBS가 터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할 때에는 이제 주로 크리퍼한테 폭살을 많이 당한다든지, 처음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할 때에는 크리퍼 3연방을 당했고, 이거를 최고 기록으로 갱신을 한 게 크리퍼 하루에 10번 마주쳐서 10번 다 폭사당하는 그런 사태도 있다든지. 그러니까 말이 불행이지
실제로는 불운 내지는 좀 억가에 가까운 그런 요소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가의 화신이다, 약간 그런 소문을 좀 많이 들고 돈다. 놀랍게도 저는 이제 그거를 실제 삶에서 의도치 않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그런 식으로 억가를 많이 당한다는 거를, 그거를 반영을 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수정은 못한대요. 그래서 에라이 싶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의 이제 성장의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발생을 하죠. 그 사건의 내용으로는 이제 진짜 간단하게 적힌 거긴 한데, 한 도시 내지는 가문이 완전히 말소가 되었다. 본인의 가문 역시 포함이고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그거를 반란, 질병, 아니면 침략으로 처리를 했지만은 막상 실제 그 기록 뒤의 배경은 세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이제 이 캐릭터가 수행을 하고 있다. 수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존재가 삭제가 됐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암흑정보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존재다. 기록에 남지 않는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부여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정보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영광스러운 직위인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형벌에 가까운 직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역사와 시간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단독으로 수습하고 해결하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캐릭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어느 정도는 보정이 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담피르답게 전투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편에 속하지만 가능한 한 직접적인 전투는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 전투력이 센 거는 맞는데 굳이 뭐 피를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전투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전용 검인데 대충 뭐 챗GPT 갖다가 써가지고 칼 디자인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명칭은 이제 이그니스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제 전용 검인데, 얘가 라틴어로 달의 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밑에 보시면은 요 밑에 박혀있는 손잡이 부분 끝에 달려있는 요 십자가에다가 이제 초승달 걸려있는 거 보이죠? 약간 그런 거를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의 검이라는 별명을 지닌 겁니다. 디자인 좀 예쁜가요?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기본 전투 컨셉을 쭉 돌아보자면 먼저 이 캐릭터의 전투 철학은 대충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이게 전투 철학이란 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얘는 어쨌든 마법사가 아니다. 따로 뭐 무슨 주문이나 영창을 외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약간 마방진 비슷한 그런 거를 펼치기는 합니다. 근데 펼치는 거는 이제 일종의 능력 발현이다 그거지, 그것도 사실은 마법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마법 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거는 특수 능력에 좀 가깝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얘가 벌이는 현상들은 이제 밤피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쯤 가지고 있는 뱀파이어의 권능 플러스 본인의 신체 기술로 발현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일종의 자연 현상들을 흉내내는 괴물에 가깝다.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근접 전투에 좀 특화된 캐릭터고요. 기본 무기가 검 플러스 방패가 있기도 하고 웨폰 마스터 기질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한 무기를 다룰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마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스킬 이제 캐릭터 스킬 같은 거, 뭐 초능력이나 뭐 그런 권능을 보조하는 그런 권능들을 이제 보조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고유 능력들을 쭉 살펴볼 건데, 이동 능력이랑 이제 시간 능력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동 능력 부분을 좀 보면은
순간이동 플러스 이제 망토를 전개하는 특수 스킬이 하나 존재하는데, 연출은 이제 순간이동인 거예요. 그 롤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전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대충 사라지는 게. 그래서 이제 전멸 유사하게 그렇게 사라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위치에 출현하는 그런 이동 능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망토가 펼쳐지면서 이제 불이나 뭐 그림자 같은 게 나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망토가 얘가 착용하고 있는 그 망토가 단순하게 그 복장이 아니라 이제 날개가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방벽으로 전개해 줄 수도 있고, 또 화염 같은 거 쏠 때에는 이제 화염 확산체도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아이템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회종시계라는 그 아이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이 회종시계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 존재했던 그런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선물 받은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무슨 외부에서 사용되는 뭐 도구 같은 거라보다는 약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라고 해야겠죠. 그 약간 본인의 능력 같은 거,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 시간 능력의 촉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능력을 사용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능력 관련해서 이제 시간 능력 범위를 좀 보자면은, 먼저 이제 이 시간 능력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완전 정지는 아니다. 완전 정지는 아니고 한 최대 8초까지만 그렇게 시간을 정지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완전 정지가 불가능한 대신에 찰나의 감속이나 뭐 특정 대상의 반응 지연, 뭐 아니면은 이미 끝난 장면을 상대방한테 뒤늦게 인식시키기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직접적으로 조작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의 기록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일종의 기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결과에 도달 시점을 비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수정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제 시간 왜곡이나 뭐 가속, 감속, 뭐 다시 롤백 회귀시키는 거랑 시간 삭제 뭐 그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에요. 이제 원소들 활용을 해서 이제 능력 사용하는 그 방식이고요. 뭐 보시면은 뭐 불, 바람, 물, 대지, 그 다음에 뒤에 어둠이랑 빛 능력까지도 있습니다. 능력 연출의 차이가 이제 제각각 다양하게 있죠. 예, 먼저 화염을 보자면은 뭐 망토 딱 펼쳤을 때 뭐 공기 마찰을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발화를 시킨다든지, 우리 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 바람은 뭐 초고속 이동, 뭐 순간 이동 잔상, 뭐 검을 휘둘렀을 때 공기 찢어지고 막 하는 거. 물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의 혈액을 조작하거나 뭐 습기나 안개를 그런 걸 장악을 하는지, 뭐 전장을 젖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대지 능력은 이제 착지하는 순간 뭐 지면이 파괴되거나 방패로 땅을 박아서 붕괴시키기 뭐 그런 것도 있고, 메인 능력은 이제 사실 어둠 능력이죠. 어둠 능력은 이제 상대방의 시야, 뭐 인지, 기록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이 패배했다는 사실조차 늦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빛의 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좀 극히 제한돼요. 어디까지나 정화가 아니라 그냥 종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딱 여기까지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할 때에만 이제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신 능력도 별도로 존재하는데, 환영의 패라고 하는 이 특수 카드가 있어요. 약간 트럼프 카드 비슷한 카드인데, 그 카드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존재의 정수에 담긴 고유 생물 유전자 정보를 복제를 해가지고 해당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변신이 가능한 능력이에요. 무생물인 안개는 별도로 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있어요. 얘는 자체적으로. 이게 일종의 폼 체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모습만 딱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은 얘네들의 습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얘네가 뭐에 강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뭘 알아야지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있다고 무조건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딴 걸로 변신을 했다가 이제 그거로 역으로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요소는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변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쓸모 있는 능력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 13가지 이제 변신 가능 항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일시정지해서 한 번쯤은 그냥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시그니처 기술 막 이런 거 있고요. 대충 뭐 밤의 분할, 뭐 별의 봉인이라든지 뭐 불타는 그림자 막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다 한 번씩은 그냥 일시정지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킥은 이거지. 요 필살기 종말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요 친구는 그냥 쉽게 말해 라이더킥이에요. 필살기의 형태가 그냥 라이더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더킥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킥 전개하고 난 다음에 약간 이런 식의 잔상이 남는다. 뭐 그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한 번쯤은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용어 정리 뭐 플러스 뭐 짚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거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무관이라는 존재가 대체 뭐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이제 영광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형벌과 같은 직위다. 그거를 말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얘가 정무관이라는 요 존재가 무슨 뭐 왕이나 군주 위에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균형을 관리하는 실무자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황을 통치하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에만 이제 사건에 개입을 해서 이제 그 사건을 수습을 하는 존재. 지켜보며 지켜주기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웬만해선 간섭을 잘 시행하진 않고요. 시간선을 수호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세계관의 이제 역사나 시간선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운영이란 걸 하는 존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데뷔 방송 때 제가 이거 진행을 할 때 누가 이제 타임 페트롤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타임 페트롤도 뭐 똑같긴 해요. 솔직히 성격상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무관의 본질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웅이 아니고 지배자도 아닌 그냥 균형이 무너질 때에만 개입을 하는 관리자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사항, 암흑이란 과연 악한 존재인가? 저희 세계관을 기준으로는 암흑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악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영역이다. 대충 뭐 공식 역사에서 삭제되는 조정과 선택 뭐 그런 거 있고요. 뭐 이런 거 쭉 다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돌아볼 건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이것도 뭐 누누이 했던 내용이라 사실 뭐. 근데 조금 중요한 거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기록을 삭제한다라는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삭제한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이 기록을 삭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걸 뒤집어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계관에서는 그 사람의 기록이 곧 그 사람의 역사이고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무관의 힘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기록을 삭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랑 역사까지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그런 딥한 설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암흑정무관이라고 하는 말은, 요 암흑정무관이라는 말 자체는 그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의 그 제라툴의 직위죠. 제라툴의 직함? 직무? 뭐 아무튼 그쪽에서 따온 거는 맞아요. 근데 역할이나 업무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혀 다른 역할을 또 부여를 해가지고 캐릭터 간의 충돌 상황이나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여기죠. 그래서 담피르가 뭐하는 종족이냐, 담피르는 이제 쉽게 말해서 남유럽의 집시 전설에 등장하는 뱀파이어와 인간의 혼혈이고요. 보통 웬만한 담피르는 아빠 쪽이 뱀파이어고 엄마 쪽이 인간인 경우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보기 드물게 좀 약간 그 반대도 존재해요. 엄마가 뱀파이어고 아빠가 인간인데 담피르인 존재도 있다. 제가 딱 이제 그 케이스에 해당을 하고요. 뱀파이어와 거의 동일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뱀파이어와 약점을 공유하지 않는다가 좀 킥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걸어다닐 수 있고 뭐 물을 건널 수 있고 피를 빨지 않아도 되고 뭐 하는, 약간 뱀파이어의 능력을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뱀파이어처럼 막 모든 약점에 당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추가로 또 이제 흡혈은 가능합니다. 피를 빨 수는 있는데 굳이 피를 빨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사람처럼 똑같이 밥 먹고 물 마시고 뭐 하면 돼. 애초에 그래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굳이 피를 빨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초에 뱀파이어가 피를 빠는 이유가요, 약간 중세시대 그 미신 같은 거예요. 좀 약간 지 생명 연장이랑 이제 젊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미신의 영향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 뱀파이어들이 피를 빠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무튼 담피르이기 때문에 이제 담피르는 흡혈귀를 탐지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한 담피르들은 아주 훌륭한 뱀파이어 헌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가 알루카드고요. 알루카드는 이제 드라큘라랑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얘도 담피르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대신에 이 담피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담피르도 똑같이 뱀파이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사실 양날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믿고 맡기긴 좀 그런 거지. 얘가 뒤지면은 얘도 뱀파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왜 담피르냐,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은 약간 저희 엄마 관련 썰이긴 하거든요. 저희 엄마 관련 썰인데 대충 한 50대 중반쯤 돌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근데도 외모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옛날하고. 한 40대 초중반급의 동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엄마 뱀파이어네? 라고 했던 거에서 유래된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돌아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선 따로 충돌 여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1446년생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시간선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초입 뭐 그런 거랑 블라드 3세랑 뭐 그런 거 다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냐 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 후반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보통 이제 1450년 전후고 본격적으로 확산된 거는 15에서 16세기 1400년대에서 1500년대입니다. 아까 얘 출신이 1446년이라고 했죠. 시기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블라드 3세의 생물 연도도 뭐 대충 출생 뭐 이렇게 해서 사망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시기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블라드 3세 생물 시기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삼촌이라 부를 정도의 나이 차이 뭐 이게 편연상으로 실제 삼촌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집안하고 절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호칭이랑 나이 차이만 좀 있으면은 그냥 동네 아는 삼촌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의 수준이면은 괜찮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추가된 내용이에요. 여기 이 짝 부분이 좀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P를 껐다 킨다고? 고작 버튜버 그냥, 아니 뭐 버튜버 하시는데 뭐 RP 몰입하고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RP를 껐다 킨다고? 그거 그렇게까지 해도 되냐
질문이 나올 텐데 이게 제 기믹이에요. 이게 사실 제 기믹이고 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야기꾼이라는 제 특성상 제 사회벽을 오고 가는 데에는 딱히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 그냥 관측자 모드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제 존재의 그 정체성 자체를 숨기기 때문에 굳이 RP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되는 거를, 그런 걸 감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현실적인 부분인데, 일일이 그 모든 상황에서 다 RP를 유지하는 게 힘든 게 이제 버티버의 현실이에요. 물론 되게 진짜 각 잡고 칼같이 RP 지키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좀 소수입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극소수의 케이스에 해당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RP를 껐다 킨다라는 요 내용을 관측자 모드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제 정체를 숨기게 된다는 그런 설정을 넣어가지고 나름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설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한 이유는 뭐 여기 다 있습니다. 정무관으로서의 모든 임무는 애초에 다 끝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힘을 더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들도 사실 뭐 왜 대체 역사를 했냐, 뭐 그럼 고증을 지킬 필요가 없다, 뭐 루마니아가 뱀파이어의 신화의 중심이고 하니까 막 그런 거, 이것들도 다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긴 하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한번 그냥 심심할 때 짚고 넘어가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일시정지 해가지고. 자,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아바타 본체죠. 이제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선물 받은 요 아바타의 본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참 너무 감사하게도 요 두 분의 화려한 걸작으로 탄생한 제 아바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챙기면 뭐 잠깐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잠깐 쭉 보여주자면은 뭐 대충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잠깐 너무 멀리 갔다, 약간 요런 느낌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의 사실 아바타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캬랑 작가님을 모셔온 이유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바타 좀 보여드리는 거. 대충 이제 뭐 표정 몇 개 좀 보여드리자면은 뭐 일단 반짝눈, 그다음에 홍초 띄우는 것도 있고요. 눈물키가 뭐였지? 아, 눈물키 여기 있다. 눈물키 보여주는 거랑, 그다음에 사실 이거 말고도 제 아바타의 핵심 기믹은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눈동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제 아바타는 핵심 기믹이 요 눈동자 안에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뭐 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눈동자에 좀 약간 눈동자에 약간 변화된 거 보이시죠? 오드아이가 되면서 눈이 살짝 충혈된 거.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눈동자 안에 지금 공공이라 해야 되나? 보시면은 이제 뭐 추가로 뭐 자국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눈동자 안에 뭐 문양 같은 거 전개되어 있는 거 보인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잘 보여드리기 하기 위해서 눈을 좀 최대한 크게 뜨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기믹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아, 전신 보여준 건 처음이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요 액세서리 흔들리는 것도 구현이 좀 잘 돼 있더라. 막 벨트가 흔들려. 좀 되게 신기해. 아무튼 이런 기믹이 있다 라는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새삼스럽긴 하지만은 정말 작가님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뽑아주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야말로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작가님.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믹이 또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초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현황 작가님한테 맨 처음에 의뢰를 할 때 들었던 초안 사항입니다. 요것도 이제 챗GPT로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뽑아낸 사항이고요. 초창기에는 원래 컨셉은 요 안에 이제 밤하늘처럼 약간 동공이 그렇게 되는 것도 설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캬랑 작가님께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서 지금의 이제 컨셉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 일상복도 있어요. 까만색 후드에 까만색 바지 뭐 그런 일상복도 별도로 존재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일상복 디자인은 이제 별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현재로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일상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좀 약간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이거는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추가를 좀 더 나중에 할 예정이다. 대충 그 시기상으로는 약간 반주년 즈음 될 때, 그러니까 6개월 차에 접어드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제작을 의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약간 요런 일상복 같은 거를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작가님 들으셨죠 내용?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일상복을 이제 6개월 차 접어드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쁘게 또 디자인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눈 기믹이라던가 그런 거 있었죠. 요거에도 설정이 좀 존재합니다. 아바타의 눈 기능이 대체 뭐길래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눈의 서사적인 의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눈동자의 개한 상태는 암흑정보관으로서의 그 힘을 해방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평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거 다시 시점 전환해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기본 오프 상태인 거고, 인간 사회에 맞춘 위장 상태이다. 감정이 절제되어 있고 그냥 뭐 일상 모드다. 쉽게 말해 일상 모드고, 1단계 한 단계 이제 나갔을 때 요거는 약간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네. 이게 1단계 좌측에 나와 있는 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상태일 때는 약간 집중도를 높인 상태일 때, 좀 약간 진심도가 올라가 있거나 클러치 상태일 때, 의지의 전환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좀 쉽게 말해서 그냥 빡겜 상태일 때다. 예, 빡겜 상태일 때나 대충 뭐 상황에 대응을 할 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 있었죠. 아씨 또 바꿔야 되잖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거 있죠. 여기서 눈동자에 문양이 추가된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관측 권한 최상위 상태이다. 세계의 흐름이나 뭐 질서 그런 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관측 단계고, 뭐 이제 장시간 사용하면은 시력에 부담이 되고 뭐 피로도도 올라가고, 암흑정보관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의사항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기믹에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컨셉의 결론, 세계관은 그냥 대체 역사 내지는 평행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판타지 기반이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현대 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암흑정보관은 균형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그다음에 이제 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 내지는 업무 개념식으로 해가지고 온오프가 할 수 있게끔 통제를 제가 하고 있고요. 이 눈동자하고 권능은 이제 일종의 관측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씨 더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이제 캐릭터를 돌아봤으니까 한번 RP 서사랑 배경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돌아볼 건데, 대충 쉽게 돌아보자면은 뭐
과거의 이제 첫 번째 시대, 요게 이제 13년도에 활동했던 그 시기를 기반으로 만든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이야기를 던졌으나 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이야기는 멈췄고 시계바늘은 멈춰버렸다. 뭐 그렇게 된 시간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대인 과거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공백기, 기록돼 있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가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그 지금 4월 3일, 올해 4월 3일에 돌아오기 그 직전까지의 상황, 그 시간대를 갖다가 이제 공백기로 지정이 돼 있고, 그때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대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치만 별도로 다른 이야기는 쌓이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대충 뭐 이 시기는 공개되지 않은 서사로 남아있는 그런 것.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이야기의 일부다 라고 여겨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요소가 여기죠. 두 번째 시작을 알리는 이제 현재 시점, 이제 복귀를 한 지금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방송 하나하나가 이제 제 역사이자 기록이고, 그게 하나의 장면이 된다는 그런 사항을 적어놨다. 연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은, 뭐 한 시대의 말을 걸었지만 그 시대는 아직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보류가 되었을 뿐이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더 많은 상실을 겪었으며, 더 이상 그 무엇도 이제 억지로 증명을 하지 않는, 오로지 이야기를 남기기로 결정을 한 상태다. 뭐 이제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연도로 표시를 되자면은, 뭐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다, 뭐 이 안에 뭐 사건이 뭐 발생을 했고, 뭐 처리자로 등록이 됐다, 뭐 이후에는 뭐 이제 현대로 넘어서 대충 이제 이야기를 남기는 자로 복귀를 했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이것들도 뭐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일시정지를 해서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상황 정도만 짧게 돌아보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사실 여기에 더 추가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들까지 다 파악하자면은 너무 딥해지니까 그것들은 아쉽게도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원래 사실 내용들이 더 있긴 해요. 뭐 세력, 뭐 벽대 세력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엄마가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런 배경 스토리나 약간 그런 게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다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다 풀면은 오늘 하루 다 가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런 식의 연표를 겪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가네 아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태가 있었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비교적 최근에 좀 약간 제가 추가하고 싶어서 넣은 설정이 있어요. 추가하고 싶어서 넣었던 설정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설정이고요. 바로 회기점이라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회기점이라고 하는 설정이 하나 존재하는데, 회기점이 뭐냐? 회기점은 시간, 역사, 사건의 흐름이 이제 타임 패러독스 등의 요인으로 붕괴되거나 개변되었을 때 세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 좌표이자 최후의 백업 장치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여기 보시면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이제 중간에 망했을 때 다시 불러오게 할 수 있잖아요. 게임 오버 당했을 때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 시간 좌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기억과 기록 그 이전의 무의식의 영역이 고정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의 기준점이다. 이제 그러니까 특정한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자 그 의식의 영역 그 너머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핵이자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내용이 많이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그게 뭔데 씹덕새끼야 하는, 얘가 이게 대체 뭔 개소리냐 할 수 있는데, 좀 다소 좀 딥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기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혹시 데노 아시나요? 가멘라이더 데노?
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특이점이 뭐냐? 특이점이란 가면라이더 데노에서 등장하는 설정으로 시간의 흐름과 역사 개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가 바뀌면 현재랑 미래도 똑같이 바뀌고 존재랑 기억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이점은 안 바뀌어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의 기억과 존재는 안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각 시간대마다 이제 시간선에 한 명씩 존재하고 그 특이점이 존재하는 한 그쪽 시간선에 문제가 생겨도 그 시간선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쪽 세계관의 역사 개변을 일으키려고 해도 특이점이 존재하는 한 시간선은 역사 개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니고 있다 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시간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닷과 같은 존재다, 그 시간선 축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뒤틀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계가 원래 어땠나 뭐가 바뀌었나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다,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요 데노의 이매진이라고 하는 괴인들은 얘네들은 이제 인간의 소원을 계약 매개로 삼아서 이제 과거로 가서 역사를 개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특이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이점의 대표적인 특징은 시간 개변의 면역이고, 기억이 안 사라지고, 세계와 시간이 바뀌더라도 본인은 그대로고, 시간의 분계를 감지할 수 있고, 딱히나 이런 요소들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를 의미하고 시간조차도 바꿀 수 없는 이야기의 기준점이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 끝까지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것이 특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데노의 주인공인 그 료타로도 특이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왜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애초에 특이점에서 착안을 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유독 연관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둘이. 아무리 시간이 바뀌더라도 그 본질 자체를 품고 있는 존재고,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이자 요소이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간직될 수가 있는 고유의 성질이다. 약간 그런 것들의 공통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의 위치랑 성질은 어떻게 되냐? 일단 회귀점의 위치는 인간의 의식, 기억, 기록 그 계층의 훨씬 더 아랫단계에 있어요. 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의식 심층 내지는 존재가 존재이기 그 이전 상태에 가까운 층위에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 아무튼 성질은 범접할 수 없음, 접근 불가. 그러니까 암흑정무관의 힘을 사용을 해도 요 회귀점에는 도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암흑정무관이 구사하는 힘은 어디까지나 기억을 조작하거나 기록을 바꾸거나 인과사사의 재배열까지는 가능한데 회귀점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회귀점이라는 것은 정보가 아닌 존재의 흔적에 좀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 개변과 회귀점의 관계를 좀 보자면은, 이제 보통 역사 개변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계는 변형되고 기록은 다시 작성이 되고 기억은 덮어 씌워지는데, 회귀점은 요 변화를 보기만 할 뿐, 그러니까 관측만 할 뿐이지 그 회귀점 자체는 변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귀점은 여기가 한때 이랬다라는 원본에 이제 남아있는 잔존하는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억이나 기록 그 세계관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별다른 복원사항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급한 대로 쓸 수는 있어요. 복원을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은 대신에 가능 범위는 회귀점을 통해서 가능한 거는 시간역행이 아니에요. 회귀점을 통해서 뭘 복구한다는 것은 시간역행이 아니라 기록의 재구성 내지는 끊어진 기억의 재연결, 사건의 되돌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복구라기보다는 좀 약간 다시 재참조에 좀 가깝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설계도를 보고서 이제 그거대로 다시 만드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원 자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은 복원 자체가 가능은 한데 솔직히 정무관들 입장에서는 그 방식은 100% 권장되진 않아요. 왜? 어찌됐건 그 회귀점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그 회귀점도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거지 기록이나 뭐 그런 데에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복원을 하려면은 그 회귀점 성질을 띠고 있는 그 사람의 기억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적혀져 있는 약간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객관적 사실을 필요를 해요. 모든 역사의 기록과 시간선의 그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좀 요구를 하는데 인간의 기억은 주관적 경험에 좀 기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좀 약간 일시적이자 한정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약간 세뇌나 기억 상실, 뭐 시간의 흐름 등등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억이 변질될 수가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기억이 100% 정확하다라는 그 사실을 함부로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기록을 복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문제가 좀 크죠. 어찌됐거나 회귀점은 기록을 직접 되살리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매개로 기록을 재구성하는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 뭐 감정 개입, 뭐 편향적인 거 여러 가지가 다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복원을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긴 힘듭니다. 특이점만 가지고는. 특이점이란다. 회귀점만 가지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회귀점의 사용은 어찌됐거나 세계 파손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거지 과거를 되돌리는 만능장치는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무관조차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대체 뭐냐. 정무관들은 보통 그 구조나 뭐 규칙, 질서를 다루는 존재인데 회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모든 거 그 이전의 영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범접할 수 있는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훨씬 더 앞서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힘이 닿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상에 놓여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무관들이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주변을 봉인하거나 활동 조건을 왜곡하는 것까지만 가능하지 이 회귀점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적인 핵심 메시지를 좀 보자면은 결국은 회귀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는 언제든지 조작될 수는 있는데 그 존재가 겪은 진실까지는 지울 수 없다. 회귀점은 뭐 희망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세계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책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또 그 선택을, 그러니까 똑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회귀점이란 기억과 기록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세계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기준점이다. 아니 그 요소가 정확하게 딱 있으면서 근데 그게 또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를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확한 건가 하는 그 방법을 알 사항도 없고 좀 많이 막막한 상태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아무튼 그런 회귀점이라는 추가적인 요소까지도 집어넣어 봤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현재까지의 이력들을 좀 이제 돌아봅시다. 무슨 RP 하나하나라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잡아먹었는데 아무튼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긴 하죠. 여태까지의 제 행보 그것들을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같이. 일단 시기는 2013년 3월 22일 그때가 제 첫 데뷔일이고요. 당시 활동명은 BJ 팔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놀이터 클럽이라고 하는 그 팀의 영향을 받아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막상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학고 중에서도 개십 학고였고요. 돌아오지 않는 테니스를 치다시피 했던 게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사까지 겹쳐버리면서 그대로 이야기는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다시 눈을 또 돌려가지고 거의 이제 노래 위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쭉 돌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게 좀 약간 제가 좀 정성을 들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만든 영상들은 별로 그렇게 조회수가 썩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영상 딸깍식으로 만든 그런 영상들 몇 개 중에는 걔네들 중에는 좀 약간 조회수가 높이 나온 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별 힘을 들이지 않고서 만든 영상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이게 뭐지 싶었던 것도 있었고, 결국 이제 이것 활동 자체도 현생 이슈나 뭐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방치 수준으로 제 유튜브 본 채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쯤 됐을 거예요. 너무 이제 바쁜 현생에 치여 살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무너져가는 거를 발견을 한 거야. 제가 스스로가 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제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하루빨리 내가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찾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내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하고 절박함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제 인방계에 다시 복귀를 하고 버튜버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한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안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정황상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료조사나 뭐 컨셉 고민, 뭐 설정 정리 등등 같은 걸 하면서 시간 보내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뭐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으로는 이게 될까? 싶었던 그런 요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죠. 스스로 제 머릿속에서 충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 탓에 이게 될까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선뜻 그 계획들이라든가 그 모든 걸 실행에 옮길 만한 의지가 앞서지는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나는 이제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싶은 거야.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대충 뭐 장작 구하고 뭐 석탄 뭐 그런 거 다 구하고 괜찮은 자리에 잡고 뭐 구덩이 파고 뭐 그 줌에는 돌 쌓고 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물량동이랑 소화기 같은 거 별도로 준비하고 뭐 재단 쌓고 뭐 담 쌓고 막 한 다음에 파이어 스틸까지도 손에 쥐었거든요. 파이어 스틸까지는 손에 쥐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바로 불티를 킬 부싯돌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다 해놨는데 개 하나만 딱 없는 거야. 부싯돌 하나가 딱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을 못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거를 이 나이 먹고 이제 다시 불태울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결국 이제 불태울 방식조차도 상당히 불투명했던, 그야말로 좀 많이 앞이 까마득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뭐 대충 뭐 마음을 불태워라라는 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한열차 당시에. 뭐 멋있는 말이긴 하죠, 확실히. 뭐 앞을 보고 뭐 마음속을 불태워, 뭐 그래 뭐 알겠어. 근데 뭐 어떻게 불태우는데? 좀 약간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오갔던 상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복귀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좀 많이 막막했던 그때 그 시기에 약간 제가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거든요. 올해 설 연휴 말 되어가던 그때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이제 어떤 한 버튜버의 영상을 보던 중에 제 마음 한켠에서 여태까지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두근거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가슴 뛰는 설렘? 그런 거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누구인지는 아직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괜히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까지 영향이 가고 싶게 만들지는 않고 싶기 때문에 물론 주변 사람들 중에 살짝 뭐 약간 DM이나 디스코드 같은 그런 형식으로 얘기한 경우는 있어요. 소수입니다. 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해요. 하여튼 이제 그 사람한테서 얻었던 그 마음이 새로운 원동력으로 이제 작용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금 마음을 불태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계획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착수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하고 이제 준비할 것 더 준비하면서 그렇게 올해 4월 3일에 이제 데뷔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환생 첫 데뷔 방송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데뷔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쭉 이제 풀어내는 역사들 같은 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짧게 뭐 돌아보는 약간 좀 시간에 텀을 두면서 제가 살짝 넘기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냥 대충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요소들만 이제 잘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7일 날에 이제 치지직 108 달성을 했고요. 그 108 공략 기념으로 뭐 이제 산나비 플레이 한 것도 있고요. 뭐 신규 컨텐츠 돌아온 거라든지 약간 그런 연호 같은 거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볼 게 또 있죠. 여태까지 하면서 이제 잘한 거랑 아쉬운 점이 있을까? 일단 3개월차 들어가면서 잘한 거는 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존에 다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대충 뭐 잘 된 거는 뭐 크게 더 언급할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거거든요. 팀 루미라에 이제 새롭게 합류를 했고 새로운 조력자들과 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사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길게 말할 게 없어서. 그새 또 팔로워가 130명으로 갱신된 것 같다고요? 그렇네. 뭐 200명, 300명까지 더 가야죠. 팔로워는 많을수록 좋지. 그래서 이제 그럼 뭐 3개월 차 됐는데 이제 3개월 차 돌아보면서 뭐 아쉬운 점은 없었냐?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다소 좀 텐션이 낮고 지루하고 뭐 그런 루즈한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엎드려 뻗치세요. 정확하게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왜 아쉬운 점이 아니냐고요? 일단 저희 집이 방음이 잘 안 돼요.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음 부스라다가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있는 방 자체가 방음 부스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이 워낙 이제 좁은 것도 있고 그리고 부스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방음판을 하자니 아직까지도 이거에 좀 대응될 만한 그런 차음판이나 뭐 흡입판 약간 그런 것들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사실 억텐을 선호하진 않아요. 제 스스로도. 억텐보다는 저는 좀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때 그 상황에 억가당하거나 뭐 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도 저는 뭐 자연스럽게 텐션 같은 게 나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보긴 힘들다. 좀 약간 어쩔 수 없는 요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아쉬운 거는 뭐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제 데뷔 방송 때 초반에 보여주고자 했던 게 너무 많긴 했다. 뭔가 뭐 이제 데뷔 방송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시작부터 유입 설명회 때 너무 집어넣고자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에 너무 많은 걸 담아가지고 했던 게 좀 너무 중구난방하게 느껴졌달까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138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엔간에선 저도 사실 팔로워 수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매번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좀 팔로워 수에 신경을 쓰이기도 하고, 좀 약간 뭔가 좀 스스로가 좀 조급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못 떨쳐내고 있어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컨텐츠 몇 개가 좀 정체되어 있다시피 하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약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걸로 치자면은 뭐 귀차니즘이나 뭐 제 성향상 발생하고 있는 약간 내적 충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컨텐츠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송골매 회랑이 이제 제동 상태에 걸려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는 요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컨텐츠를 내세운 게 좀 있다. 향후 방향성 대충 이제 쭉 보자면은 대충 향후 방향성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의 제가 좀 더 잠깐만, 목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 목표 내지는 이제 앞으로의 플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흑역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게끔 다 태우면 결국 쟤만 남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마이페이스가 방송에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 뭐 나머지는 다 똑같긴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더 말할 게 좀 많이 있긴 한데, 취지는 이거였어요. 사실 송골매 회랑이 처음으로 제가 실행했던 자체 컨텐츠였었고,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플랜,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뭐 테스트 방송 자체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긴 했어요. 아무튼 취지는 이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예로부터 없었다. 그대로 말 못한 채 무덤가에 묻혀버리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마 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거를 이야기꾼이 제가 수집을 해서 이제 이야기로 남기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된 영상은 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곳은 무덤이다.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미처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각종 이야기들이 있다 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영상인데, 저도 이거에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 했고, 이제 각종 고민한 사항들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천천히 좀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시정지하면서 볼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송골매 회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정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던 제 이야기꾼의 RP라는 그 성격을 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컨텐츠였는데, 그 의미 자체가 좀 많이 약해져 버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송골매 회랑이 제동이 걸려버리면서.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꾼이라는 RP를 어떻게 써먹어야 좋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도전했던 게 이제 또 다른 컨텐츠로 이겁니다. 아밤의 감성글기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상에 흔하게 퍼져있는 이제 글들 같은 거를 직접 찾아서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나 생각한 것들, 뭐 그런 요소들을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소통의 깊이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똑같은데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에서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일정이 있는 오후 11시 방송 타임에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만큼은 RP 오프 상태인 관측자에서 벗어나서 RP 온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야기꾼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가겠다 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RP를 유지해야 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이제 진행하면서 여태껏 느꼈던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개혁가 당했을 때나 뭐 당황했을 때가 이제 개혁가를 당했을 때 주로 이제 당황하는 요소가 뭐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보고 싶어요. 오늘처럼 이제 배터리가 한 번에 다 깎여버려가지고 그렇게 다시 생각해도 정말 죄송하네. 아니 저는 그 노트북 코드가 뽑혀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뽑힌 상태였다 보니까 아무리 켜려고 해도 안 켜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 조졌구나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30분이 딜레이가 돼버렸다는 참 안습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충 뭐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여담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데뷔 방송 때 했던 얘기랑 거의 다르진 않아요. 아직도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방송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꾸준히 뭐 남기고 있죠. 커뮤글에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표 정리해가지고 남기고 있고 변동사항 생기면은 이제 그날이나 뭐 이제 전날에 바로바로 이제 공지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거의. 그리고 시미 채널 이제 시미 채널이 동시 송출이 허용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풀려서 좀 약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이거 하드웨어 이슈 같은데 갑자기 그게 또 잘 안 된다네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시미 채널의 활용 방안까지도 너무 불투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도 더 있고 시미 채널 만들긴 했는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무튼 뭐 원래는 법무관이 되려고 했었는데 루마니아인 법무관이 없다는 거랑 법 관련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법무관으로 노선을 바꿨고 뭐 이제 이야기꾼 설정은 이제 취미로 이야기꾼을 하고 있다는 설정이 있고 뭐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책하고 안 친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제 유튜브 영상 인터넷 방송도 일종의 영상 일기니까 그 사람의 역사이고 서사이다라는 이야기가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굳이 책의 내용이 아니어도 된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잔대가리를 굴려서 나온 결과로 이제 취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한 번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를 방식으로 이제 전달한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제 상징이자 제 심벌 같은 거 그런 거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약간 내용 정리하면서 하다가 제가 반영을 하지 않은 게 좀 몇 개 있었어 가지고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네들은 한번 가져와 봤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요소가 좀 있다 라는 그런 사실들만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일시정지해서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감문이네요. 이제 벌써 이제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슬슬 호감문 발표를 이제 앞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뭐
이제 벌써 환생 3개월 차네요. 예. 여태까지 이제 혼자 버튜버 환생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고민하고 두려움에 잠긴 채 시간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지내온 지가 벌써 오늘이 3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지만은 뭐 옛날에 제대로 잘 못 꺼내고 던지다시피 한 그건데, 그래도 수습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정으로 한번 쪽박 치더라도 그래 후회 없이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재도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어온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진짜 어떻게든 이야기를 잘 이어온 데 성공했는데, 물론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 부족한 게 좀 많아요. 저도 제 스스로가 아직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더 뭔가를 하고 싶지만서도 약간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좀 많고 해서, 그래도 제가 시작한 거고 하니까 그래도 책임은 저한테 있다. 그래서 후회 없이 한번 끝까지 가보고자 합니다. 뭐가 그 길의 끝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모험이 재밌는 거잖아요. 시작이 참 많이 미비하기도 했고, 그 시작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했던 탓에 제가 좀 중요한 걸 놓친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프롤로그의 첫 장부터 가장 봐주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나중 가서는 그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순간이 오리라. 전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하루살이 삶도 아니고 하루살이 열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하고 거의 평생을 함께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이고 모험 이야기니까 저는 여기서 절대 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말이죠. 아무튼 아직까지도 내가 벌써 3개월이구나 라는 게 잘 안 믿겨지긴 하는데, 아무튼 지난 3개월간 진짜 변함없이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결말을 함께하고 싶으면은 결말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say never. 사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이게 제가 옛날에 자켓봇을 돌린 것도 있고 막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 가지고 호들갑 떨어보고 싶었던 그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목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아무튼간 다소 좀 길고 굉장히 딥하고 지루한 그런 설명에 임해도 이제 잘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제 새벽 3시 반까지 준비를 했던, 거의 하루하고도 3시간 반 플러스 알파인 그 준비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그 프로젝트 하나가 고작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무슨 그놈의 설명회가 고작 1시간 반 만에 끝나?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시간대에 끝나버렸어요, 설명회가. 이건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싶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순서인 유입 설명회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제 이야기를 어찌됐건 간에 저는 제 손으로 시작을 하고 제 손으로 끝내는 그런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건 간에 저는 제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거다 라는 그 사실 정도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목이 좀 너무 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목 상태 점검 좀 할 겸 이제 2부 순서를 잠시 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어떻게든 작가님한테만큼은 진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라서 작가님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2부 순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 녹화는 여기까지.